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네, 유정의 미를 고려해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그 강자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자성 물질들은 이제 우리가 뭐 철, 코발트, 니켈처럼 트랜지션 메탈들, 그러니까 D 쉘이 이제 꽉 채워져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가돌리움처럼 레어스 메탈, F 쉘이 좀 덜 채워져 있는 거 이런 거가 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선 그 파라마그네티즘하고 비슷하게 각각의 원자들이 unpaired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로컬한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 같으면은 원자의 근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잘 정의된, 잘 로컬라이즈된 그런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차이점 한 가지 이제 그 유념할 거는 원자하고 이제 고치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원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철을 보면은 지금 d 일렉트론이 4개의 그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개의 4보호 매그네톤의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는데, 이게 고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제 결합에 이제 본딩을 형성하고 이제 일부가 좀 빠져나가고요. 2.2 보호 매그네틱 정도가 이제 남게 됩니다. 값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원자랑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파라마그네티즘하고 좀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앞선 우리가 이제 파라마그네티즘의 경우에는 그 스핀들 간의,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들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정렬된다라고만 본 거에 봤었는데, 이 페로매그네틱 강자성 물질의 경우에는 매그네틱 모멘트들 간에 인접한 매그네틱 모멘트들 간에 상당히 강한 상호작용이 있고요.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장이 없더라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기는 정렬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강자성 물질. 자, 그거의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자, 그거의 원인이 소위 말하는 exchange interaction이라는 건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뭐냐면은 내가 인접한 어떤 두 개의 전자가 이렇게 만약에 같은 스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같은 스핀을 가지면서 공간의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되냐? 스핀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은 좀 살짝 멀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살짝 멀리 떨어지려는 경향이 나와요. 이렇게. 자, 반대로 스핀이 이제 반대 방향이 되면은 파울리 베타블레 조촉을 안 받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서로 오버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이제 쿨롱 인터랙션 그러니까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전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분포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핀이 같은 방향이면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경향, 반대로 돼 있으면 좀 더 가까이 있는 경향, 이런 경향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쿨롱 상호작용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이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가깝게 있으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게 됩니다. 쿨롱 에너지로. 그죠? 그래서 쿨롱 에너지 입장에서는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핀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핀이 이렇게 정렬이 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의 영향을 이제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간적으로 좀 떨어져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펙티브하게 두 개의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가 그러한 어떤 파울리 베타울리 플러스 쿨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펙티브하게 반영한 게 소위 뭐냐면은 하이젠버그 모델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불확정성 원래 하이젠버그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 의하면 이제 이 익스체인지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방금 말한 그 이제 에너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는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벡터 내적이니까 S1, S2가 인접한 스핀이고요. 그 스핀의 그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은 이 마이너스 부호에 의해서 에너지가 안정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 계수를 갖다가 이제 제1을 우리가 소위 익스체인지 인테그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플러스 값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만약에 이제 반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스핀이 반대가 되면은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제2가 플러스가 되면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서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가 더 선호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더 안정하다 에너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2는 제2의 크기랄지 부호는 원자 간의 그 간격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원자들 사이의 거리를 여기 지금 트랜지션 메탈이 되겠고요. 크롬, 망간, 철, 코발트, 니켈, 그다음에 게돌리움, 레어스.
그 원자들 사이에 고체에서의 원자들 사이의 그 간격을 그 오비탈의 사이즈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트랜지션 메탈 같으면은 이제 d 오비탈의 사이즈, 게들리움 같으면 f 오비탈의 사이즈 그걸 나누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요 그 위쪽에 있는 것들 철, 코발트, 니켈, 가돌리움은 J2의 값이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가지고 어때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스핀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걸 이제 페로매그네틱한 어떤 그런 오더링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물질들이 되겠고요. 반면에 망간, 크롬 같으면은 원자들 사이의 간격이 좀 좁아요. 이거는 아주 서틀한 그런 차이긴 한데 원자력 간격이 좀 작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도 못 떨어져 가까이 이제 붙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있는 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롱하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까이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핀이 요렇게 있는 것보다는 요렇게 있는 게 더 안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두 물질의 경우에는 엔티페로매그네틱 오더링이 더 선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익스체인지 인테그럴 또한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에 있는 그 오비탈, 인접한 그 스핀을 주고 있는 오비탈들이 얼마나 또 오버랩이 되어 있느냐에 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사이의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면은 오비탈 오버랩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가돌륨이다. 가돌륨 같으면은 F오비탈인데 F오비탈은 굉장히 로컬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오비탈 사이에 오버랩은 작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플러스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작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뒤쪽에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매그네틱 프로퍼티를 이제 매그네티즘, 서스테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해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시작이 우리가 좀 고온에서 시작을 해보겠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때문에 강자성 물질들은 자발적으로 스핀이 얼라인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도를 내가 많이 높이게 되면은 이것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더라도 온도가 높게 되면 엔트로피 때문에 우리가 파라마그네티즘처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스핀들이 이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고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페로매그네틱 강자성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파라마그네틱한 그런 특성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영역을 갖다서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상자성 물질하고 이제 비슷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매그네티제이션이 어떤 상자성 서스테빌리티와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필드에 이제 의존을 해서 이제 모멘트가 생기는데 상자성 물질하고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강한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자가 하나가 있다고 치고 그 주변에 이렇게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내가 바깥에서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 원자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스핀들이 정렬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생기겠죠. 매그네틱 모멘트 반대 방향이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어떤 매그네티제이션 줄 거고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때요? 그 옆에 있는 스핀들이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제 평균적으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네트로 약간 아래쪽 방향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게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려는 경향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주변의 스핀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나라는 원자의 스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경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걸 외부 자기장하고 또 다른 효과가 되는 거,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그와 같은 추가적인 효과, 주변의 원자들의 모멘트의 정렬에 의해서 자기가 선호가 되는 이제 그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바이스 필드라고 이펙티브한 어떤 우리가 자기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걸 갖다가.
예,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바이스 빌드, 바이스는 이제 처음에는 페로매그네티즘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연구했던 이제 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필드 갖다 HEX라고 하면은 이거는 주변에 우리가 매그네티즘이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커질수록 그게 이제 커지는 거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어떤 우리가 가운데 어떤 특정한 원자가 받는 그 어떤 그 자기장, 느끼는 자기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파라마그네티즘 포말린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제 서스테버럴 때 같은 걸 가져오는데 뭘 보정을 해야 되냐면은 느끼는 원자가 느끼는 그 자기장, 외부 자기장 플러스 바이스 필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느낀다라는 거, 그거를 넣어서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단 요거는 우리가 이제 큐리의 그 법칙을 따라서 T분의 C 이렇게 놓고요. 요런 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내가 이제 람다는 이제 HEX하고 M 사이의 그 비례 상수. 그래서 이걸 다 뒤집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M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고요. 이걸 형태를 내가 이제 TC를 C 곱하기 람다를 갖다가 TC라고 하면은 T-TC분의 C 곱하기 H가 돼서 여기 앞에 있는 거가 이제 바로 우리가 요 페로매그네틱의 파라마그네틱한 상태에서의 서세티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카이 M. 이게. 그죠? 그래서 요 법칙. 우리가 서세티빌리티가 T-TC분의 1에 비례한다. 라는 걸 우리가 큐리 바이스로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TC를 갖다가 우리가 큐리 템퍼러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질이 파라마그네틱했을 때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T가 TC 근처로 가게 되면 이 값이 어때요? 서스테빌리티가 발산을 하죠. 발산을 하죠. 자, 그런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양이 발산한다라는 거는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임계 현상,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은 T가 TC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물질은 이제 강자성 상태, 그러니까 스판테니어스하게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기는 그런 상태로 전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봐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T가 TC 이하에서는 매그네티제이션이 바깥에 있는 필드 없이 순수하게 자기 자신만으로도 이게 지금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바이스 필드가 되겠죠. 바이스 필드. 그러니까 매그네티제이션이 있으면은 스스로 서로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이렇게 그 뭐 응원을 한다고 할까요? 서로 이렇게 이제 도와가지고 매그네틱 모멘트가 정렬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매그네티제이션을 계산했을 때, 파라마그네티즘 계산했을 때 요 이퀘이션 M이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하냐면 우선은 여기서는 이제 그 매그네틱 모멘트가 일렉트론 스핀 하나밖에 없으니까 뮤 B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철 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2보 마그네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숫자가 달라질 수 있는 보정항, 감마를 갖다가 뮤 대신에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여기에서는 이때 매그네틱 모멘트가 가지는 그 자기장은 외부 필드가 없는 이게 아니고 여기죠. 바이스 필드로만 그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외부 필드가 없이 그냥 내가 M이 있으면은 M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이스 필드. 그거가 자기 자신의 그 매그네티제이션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자, 좌변에 M이 있고요. 우변에도 이거는 M이 있어요. 그죠? M은 상수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어쩌고의 M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M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왼쪽으로 다 나오는 이런 형태, 우리가 셀프 컨시스턴트한 이퀘이션. 그러니까 내가 양쪽이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자, 이걸 갖다 풀면 M이 나오는데, 자, 이걸 한번 내가 좀 간단하게 형태를 살펴보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좌변은 M이니까, 내가 이거 갖다가 이제 M의 함수라고 하면은, 좌변은 이제 이런 직선, y = x라는 직선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탄젠트 하이퍼볼릭인데, 상수법의 탄젠트 하이퍼볼릭인데, 여기 분모에 지금 t가 있죠. 그러면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우리가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1로 점점점 전근해 가는 이 앞에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x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있는 t가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쫙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m이 변수인데 이게 t가 늘어나게 되면, 그죠? 이게 x축 쭉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런 식이 돼요. 그래프가 이게 이런 식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해는 이게 t가 높았을 때 얘기예요. 높았을 때는 나올 수 있는 해는 m = 0인 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은 M이 안 생긴다라는 거고, 그거는 바로 파라마그네틱한, 앞에서 파라마그네틱 리스판스인 거죠. 자기장이 없으면은 매그네슘이 안 생겨라는 게 이제 M하고 H가 비례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점점 그래프가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당겨지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얘가 두 개 접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접하는 거는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접하게 되고요. 그것보다 온도가 낮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좀 키워서 그려보면은 y과 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x가 이렇게 가게 돼요. 이렇게 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아주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뭐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 맞게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접하다가 그 다음 순간부터서는 m이 0이 아닌 그런 데서 해가 존재하게 됩니다. 좌변 우변이 같아가지고. 그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H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매그네틱이 생긴다는 얘기죠. 바로 강자성 상태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접하게 되는 그 온도, 이 탄젠트 하이퍼볼 우변의 원점에서 접하게 되는 그 기울기가 이제 1이 되는 그 온도를 잡아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게 TC가 나오게 되고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숙제로 여러분들 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힌트를 주면은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그냥 너무 심플한가?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그냥 테일러 전개를 하면 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딱 말이 맞는 거죠. TC 이상에서는 M이 0일 수밖에 없어요. H가 없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TC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자발적으로 M이 0이 아닌 근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때요? 점점 M 값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M이 지금 내가 이제, 원점에서부터 해가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점점 M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온도를 T/TC로 그렸을 때 온도가 낮아지면서 M 값이 쭉 커지게 돼요.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T 이퀄 0에서 이제 값을 계산해 보면, T 이퀄 0에서의 값을 계산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 모든 그 자발 분국이 T가 이제 0이 되면은 이게 0이 되면 저게 무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그냥 탄젠트 하이퍼볼릭 1이 되는 거죠. 그럼 매그네티제이션이 N 곱하기 감마 뮤 B인데, 감마 뮤 B가 하나하나의 원자의 그 보호 매그네톤이고 모든 원자가 다 그 방향을 한 방향 향하고 있으니까 최대 매그네티제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맥시멈 매그네티제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유한하게 되면은 다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딱 정렬되는 건 아니고 약간 열적 요동에 의해서 이제 흐트러져 있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외부 자기장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셀프 서스테인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자발적인 매그네티제이션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얻어진 이 매그네티제이션 값을 우리가 이제 saturation magnetiz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온도 T의 함수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주어진 온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매그네티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최대냐? 뭐 다 같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뒤에서 보게 되면 실제 물질에서는 도메인 스트럭처 때문에 이 값이 이제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내가 다 무시하고 가장 최대로 어떤 주어지는 온도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매그네티제이션, 그게 saturation 매그네티제이션이 되고요. 그건 T의 함수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게 0이 되면은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가 TC에서 지금 위쪽은 파라마그네틱, 밑에 쪽은 페로마그넷인데, 요 상전이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커멘트만 하면은 세컨 오더 상전이, 그러니까 continuous phase transition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물질들을 좀 봐볼게요. 실제 물질을 보면은 이건 이제 니클인데요. 니클의 경우에는 지금 큐리 템퍼러처가 얼마냐면 큐리 템퍼러처가 니클이 627이 되는 거고요. 207켈빈이니까 뭐 상온에서는 당연히 이게 다 페로매그넷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측정을 TC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스케일된 그런 온도에 대해서 매그네티제이션, 여기서 이제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은 우리가 0에서의 값을 갖다가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금 구했던 그 이론을 가지고서 해보면 이렇게 비교 잘 맞죠?
그래서 한 가지 커멘트 살짝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우리가 바이스 필드로 방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 있는 원자가 실은 주변에 있는 그 매그네티제이션이 계속 어떤 이게 하나의 값은 아니고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는 값인데, 내가 어떤 평균적인 어떤 그런 느끼는 필드로 내가 이제 계산하는 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mean field approximation, 평균장 근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은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한 거고요. 이게 실은 뭐 말이 되게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실은 되게 좀 약간 뭐랄까 부정확한 근사예요. 부정확한 근사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근사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특히 자기 성질에서는 좀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어찌됐거나 보면은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피처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페로매그네틱 물질에 대해서 좀 약간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매그네티제이션 값인데요. 0 켈빈. 그러니까 가장 낮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매그네티제이션 값이고, 상온에서의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계산을 하겠지만은 최대 매그네티제이션을 가지고서 하나하나의 그 원자가 얼마를 가지고 이제 역산했을 때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제 감마 팩터. 이게 됐어요. 감마.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나오는구나. 감마. 예, 감마를 갖다가 이제 계산한 거가 되겠고요. 철 같으면 2.2가 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큐리 템퍼러처 돼요. 자, 큐리 템퍼러처를 보면 어때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높은 온도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강제성 물질 철 보면은 뭐 1000켈빈 막 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철이 이제 우리가 강자성을 갖다가 이제 없애는 파라마그네틱으로 가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때요? 이거 온도를 무지무지 높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유튜브에서 보면 여러분 MIT의 유명한 일반 물리 강의하는 거 유명하신 분이 레빈 휴이신가? 이제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철을 갖다가 이제 자석에 딱 붙여놓고서, 그럼 강자성 상태니까 지금 이제 딱 붙어 있는데, 열을 엄청나게 가하면은 이게 빨갛게 달가오르면서 이게 이제 파라마그네티즘이 되면서 뚝 떨어지는, 이제 파라마그네티즘 되면 이제 이게 그 값이 작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뚝 떨어지게 되는,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이 동영상을 보고 딱 그게 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캡처해가지고 올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동영상 봐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뭐 가돌륨 같은 거 보면요. 가돌륨은 보면은 어때요? 큐리 템퍼러처가 굉장히 낮아요. 300켈빈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여름철에는 얘가 상자성이었다가 겨울철에는 강자성이 되는 그런 또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랑 연관이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파라미터의 그 크기랑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가돌륨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오비탈의 오버랩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J2 값이 작고요. J가 작다라는 거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의 그 강도가 약하다. 고로 이거는 온도를 조금만 올려도 쉽게 흐트러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J 값이 큰 거, 철이랄지 코발트랄지 그런 것들은 보면은 코발트가 지금 굉장히 가장 높죠. 여기에서는. 그죠? J 값이 높게 되면은 그만큼 큐리 온도가 높다. 왜? 그것들을 브레이크 서로 간에 이게 정렬하려는 경향을 깨려고 하면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aturation magnetization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거는 뭐 숫자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saturation magnetization 철 같은 경우에 1740 가우스 단위로 해가지고, CGS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1740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원자 하나는 몇 개의 보호 매그네톤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가 지금 모든 여기 이 포인트에서 모든 원자들은 다 스핀이 완벽하게 그 방향을 정렬하는 거니까, 그 하나에 우리가 이 전체 매그네티제이션을 원자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의 매그네티제이션이 나오겠죠. 매그네틱 모멘트가 나오겠죠. 이제 그거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 개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을 원자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 매그네톤으로 나누게 되면 2.2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정렬된 상태에서 그 세츄레이션 됐을 때 그때 자기장 값을 구해 보면은, 자기장을 구하는 거는 B는 mu 0 M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걸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장 내가 어떤 매그네티제이션이 더 균일하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의한 자기장은 B는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은 B는 μ0 M이잖아요. 요걸 갖다가 지금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해보면은 이제 2.2 테슬라가 돼요. 숫자 같은 건 여러분 우연히 같은 거예요. 2.2 테슬라 상당히 센 어떤 그런 자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엔티페로 매그네티즘 이게 반자성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스핀들이 완전히 뭐 랜덤한 건 아니고 한쪽 방향 그냥 위쪽 방향이다. 그럼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과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가 이게 같은 개수만큼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그네티즘이 빵인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거가 보통은 어떤 특정한 평면 쪽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이 평면으로는 정렬이 되어 있는데 평면과 평면 사이는 반대로 뒤집히면서 전체적으로 더해보면은 0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이게 자 그렇고요. 이거 뭐 자세히는 하지 않겠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온도 이상이 되면은 이런 정렬 패턴이 깨지면서 파라마그네티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임계 온도를 우리가 전위 온도를 Near Temper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TN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이 우리가 유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서스테빌리티가 온도에 대한 의존성은 이제 T 플러스 TN 분의 something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큐리바이스로에서는 T 마이너스 TC였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얘는 T 플러스 TN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이제 카이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서스테빌리티를 보면은 이게 요거만 일단 봐봐요. 보면은 온도에 대해서 이제 제로에 대해서 내가 서스테빌리티를 갖다가 이제 피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온도에 역비례하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 있는 세타를 이제 내가 이제 피팅을 해보면은 그러면 세타가 이제 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요. 이런 형태가 점선이 거기에서 이제 TN, Near Temperature 이상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세타하고 TN이 이론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같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고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두세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어떤 물질이 반자성인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눈으로 봐두시면은 뭐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한번 리멤버 하시면 되겠고 뭐 니크록사이드 같은 것도 대표적인 엔티페럼 물질이 되겠고요. 뭐 아까 봤던 우리 트랜시 메탈에서는 크롬 같은 거가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엔티페라 커플링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서스빌리티 요약을 해놓은 건데 다시 말하면 파라마그네틱은 큐리 법칙에 의해서 1 오브 t로 이제 증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 페로매그네티즘은 TC 이상에서는 이제 파라마그네틱해서 올라가다가 발산하고요 TC 값에서 크리티컬 템퍼러 그러니까 큐리 템퍼러처에서 발산하고 이 안쪽은 이제 물질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뒤에 보겠지만은 뭐 딱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서스테빌리티가 엔티페로 이제 방금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페리 마그네티즘인데요. 페리 마그네티즘은 이제 페로하고 가까운데 100% 다 한 방향만 정렬된 게 아니라 반대로 조금씩 이렇게 반란군들이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비대칭 쪽이 돼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페로 매그네틱한 정렬이 바깥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페로 매그네틱과 다른 건데 페로 매그네틱은 전부 다 한 방향이었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 있는 거가 작게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이온 옥사이드, 그러니까 페로 Fe3O4 이런 것들이 페라이트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물질이고요. 이거는 이제 강제성 물질만큼 그렇게 강제성 물질과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자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이 충분히 쓰고 있고요. 앞에 있는 페로마그네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많아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어떤 자기적인 그런 것들 응용하다 보면 교류를 많이 흘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와류 전류가 생겨가지고 그걸 성능을 떨어뜨리는 수가 있어요. 이제 반면에 여기 있는 이제 페리매그네틱 물질들은 보면은 옥사이드와 같은 그런 인슐레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이제 에디 커런트들이 이제 안 생겨가지고 어떤 우리가 에너지 로스를 막아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응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 일렉트로닉스에 많이 응용이 된다고 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것과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앞에 다시 한번 표를 한번 여러분 한번 봐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5가지 프로퍼티들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카이 M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거기다 온도 디펜던스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 맞죠? 물질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물질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자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magnetic 에너지를 갖다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이거 뭐냐면 내가 이제 주어진 그 시스템의 그 매그네티제이션과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모델 시스템에서 내가 어떤 이제 자석이 아니라 어떤 매그네틱 머티리얼을 내가 토로이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코일을 감아서 얘를 갖다가 어떤 매그네티제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들려고 내가 이제 커런트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고 매그네티제이션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간 에너지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이때 지금 이제 전류가 흘러가면서 이제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자기장이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전류를 어때요? 그 못 흐르게 하는 어떤 그런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기전력을 극복을 하면서 전자를 이제 공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 배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일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는 어떤 그런 자기장과 매그네틱 머티리얼의 매그네티제이션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계산이 되는데, 그 여러분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한번 좀 따라가 보시고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자기장을 갖다가 현재 어떤 B1이라는 상태에서 B2라는 상태까지 내가 올리기 위한 그 에너지를 내가 단위 어떤 최적당의 에너지로 이렇게 내가 바꾸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 그 안에 있는 단위 최적당의 에너지로 내가 이렇게 이제 바꿔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H를 갖다가 DB로 적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B1에서 B2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그 리니어 미디엄에서는 우리가 H하고 B가 서로 직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직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형이 같이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현재 내가 어떤 자기장의 상태 현재까지 내가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한 에너지는 실은 이 삼각형의 아랫부분 면적이 되고요. 이 공식에 의해서 그거는 이 전체 H와 현재 내가 H와 B의 그 전체 사각형의 면적을 2분의 1로 나눈 거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만큼의 내가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가 들어갔느냐를 갖다가 이제 알고 싶으면은 심플리 전기장과 그러니까 B하고 H 필드의 이 곱이 얼마나 큰지 그걸 갖다가 내가 쭉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내가 그 상태, 그러한 내가 매그네티제이션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 컨셉만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페로매그네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매그네틱 물질들을 응용을 하는 거는 페로매그네틱 물질 혹은 페리매그네틱 물질들을 가지고서 하게 되는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TC 이하로 내려가지고 철이 이제 자발적으로 매그네티제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흔히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철이 있으면 그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매그네티제이션을 가지는 이런 어떤 자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실험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데서 과학책에서 보고서 못을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연탄을 썼었거든요. 연탄 속에다가 이렇게 타고 있는 연탄에다 집어넣습니다. 한참을 지나면 얘가 이제 TC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그걸 쿨링을 하면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보면은 얘가 자석이냐? 자석 아닙니다. 자석 아니고 전혀 어디 갖다 대도 붙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내가 코일을 감아서 전자석으로는 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가 이제 TCR로 내려오면은 이게 딱 자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인가? 매그네티제이션이 있는데, 자,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니 그 안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은 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매그네티제이션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앞에서 한 것처럼
이 필드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에너지가 바깥쪽에 지금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내가 이제 딱 절반을 해가지고 매그네티제이션의 반대쪽이 이게 쪼갠 거는 그러니까 아니고요. 그냥 물질이 있는데 내가 그거의 절반 왼쪽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기고 오른쪽은 아래쪽으로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그렇더라도 여전히 대부분의 그 우리가 스핀들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요 경계면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원자들은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바깥쪽에 이 전기장의 분포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이게 지금 N하고 S가 서로 이렇게 뒤집어 놨기 때문에 확 떨어지고요. 위쪽에만 조금 이렇게 자기장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 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그런 필드 에너지로 메르스테릭 에너지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죠? 네. 자,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엑스체인지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낮춰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자석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N극, S극, N극, S 있으면 이렇게 내가 갖다가 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뒤집어서 하는 게 딱 달라붙고 더 안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안정해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실은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뒤집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정하게 된다. 그걸 내가 이제 앞에 있던 매그네틱 에너지 관점에서는 필드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내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전히 위쪽에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우선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 물질 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결정이라고 생각합시다. 우선은 단결정이더라도 내가 어떤 매그네티제이션 방향이 어떤 동일한 어떤 그런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갖다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안에서는 같은 매그네티제이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도메인과 도메인 사이를 내가 이제 도메인 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처럼 이제 180도 돌아갔으니까 이건 180도 도메인 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위쪽을 갖다가 이제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 위쪽을 내가 이게 N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뒤집은 걸 하나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 있는 이 NS, SN에 의해서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필드가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있는 S하고 N은 요거에 의해서 뒤집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제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상쇄가 되면서 깔끔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끔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또 다른 새로운 도메인, 그러니까 위쪽에 딱 뭔가 문 닫는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클로즈 도메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요 클로즈 도메인과 아래쪽 도메인에서 생기는 이걸 갖다가 이제 90도 도메인에 올 되는 거죠. 90도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조금씩 필드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방향을 바꿈으로써 얘는 점점 없애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죠? 자, 언제까지 없애느냐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메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철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온도에서 보더라도 일반적 온도에서 갖다 놓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메인 월들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도메인 간에.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이런 도메인이 완전히 수학적인 하나의 선은 아니고요. 원자 하나 정도가 아니고 실은 이제 한 100나노미터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어떤 두께를 가지는 거고요. 이런 도메인 월을 만드는 거는 작지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계산을 할 거예요. 뒤쪽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도메인 월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바깥쪽의 필드를 낮추는데 필드가 점점 줄이는데 여기에서 요걸 갖다가 이제 줄여가는 그런데 들어가는 거 하고 이제 비교해서 도메인 월을 만드는 게 더 이제 비싸지게 되면 이제 자기장이 충분히 없어지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도메인 월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 하게 되기 전까지는 도메인 월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글자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도메인 월이 100나노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나노 파티클 또 우리가 많이 연구들 하는데 그 철 같은 걸 나노 파티클을 만들면은 이게 한 100나노미터, 10나노미터, 수십 나노미터짜리 나노 파티클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건 도메인 월보다 더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노 파티클은 그냥 그거 하나의 그 방향을 가집니다. 그한 도메인 월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틱 파티클들은 이제 항상 나노 파티클들, 그 나노 파티클은 항상 자화되어 있다. 일반적인 커다란 이것과 달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응용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이렇게 다 랜덤한 방향으로 돼 있으면 도대체 이게 그 어떤 우리가 뭐죠? 자기적인 어떤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자기 특성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내가 자석을 갖다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게 되면은 뭐 자석을 갖다 댔다거나 그렇게 되면 얘가 거기에서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겨야 되는 거죠. 생겨서 짝 하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지 하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안 걸려 있을 때 이런 내가 이제 도메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도메인 월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도메인 월이 이동을 해서 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기장이 지금 위쪽으로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위쪽 방향의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는 매그네티즘 방향의 영역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비율이 달라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을 갖다 대면 걔네들은 달라붙죠. 그러니까 걔가 자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자석이 달라붙은 자석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철못 같은 거를 붙이고서 그 뒤에다가 뭔가를 붙이면 그때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철이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도메인 월이 이동을 해서 자기장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생기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시적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샘플인데요. 지금 니클인데, 자, 이건 니클 단결정이에요. 니클 단결정 샘플에 대해서 이런 실험이 있다고 하네요. 비터 마그네틱 파우더 패턴 테크닉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 잘은 모르는데,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쓰다란 뜻이 아니라, 비터, 사람 이름이고요. 그건데, 이제 그걸로 보면은 이게 도메인들의 영역이, 그러니까 여기 실선으로 보이는 거가 가느다란 선으로 보이는 거가 도메인 월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도메인 안에 있는 화살표가 그 매그네티제이션 방향입니다. 자, 매그네티제이션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내가 자기장을 걸고서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봐요. 그랬을 때 매그네틱 도메인이 이게 그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걔는 더 영역을 확장을 합니다.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토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했을 때 해당 그 도메인의 영역이 넓어지는지를 갖다가 쭉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어사인을 합니다. 그죠? 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실제 우리가 물질 안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중요한 컨셉이 되겠어요. 도메인이라는 게 있다. 강자성 물질 안에는 도메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그네토 크리스탈린 아나이스트로피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원자라는 게 있고요. 원자들의 어떤 결정의 어떤 배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스핀들이 정렬이 되는 건데 스핀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거가 이제 그게 이제 페로매그넷이잖아요. 근데 이 정렬을 할 때 요거의 방향이 어디냐? 내가 Z로 정렬을 할 거냐? 뭐 111 방향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아니면 110 방향으로 정렬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게 우리가 여전히 어떤 자유도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정렬이 됐냐에 따라서 그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 방향으로 정렬했을 때 서로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세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잘 정렬하는 거를 그쪽 축을 우리가 이제 EG 엑시스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쉽게 그 방향으로 쫙 잘 간다. 이게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시스템에서 그 주어진 크리스탈에서 가장 큰 Je를 가지는 그 스핀의 방향, 그 방향이 EG 엑시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되면은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이게 JE가 약하면은 그 방향으로는 잘 정렬이 안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JE가 작은 방향, 그 방향을 우리가 이제 hard axis라고 얘기를 해요. 만들기 자화시키기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철 같으면은요. 철 같으면은 EG 엑시스가 이게 BCC 철인데요. EG 엑시스가 100 방향이에요. 이게 100 방향이어서 내가 이제 자기장을 100 방향으로 가하면서 자기장을 이제 내가 100 방향 가하면서 매그네티제이션을 내가 측정을 해 보면은 그러면은 100 방향으로는 쉽게 매그네티제이션이 커집니다.
그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saturation magnetization. 우리가 앞에서 그 온도 T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했던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면은 요거, 그죠? 온도 T에서의 saturation magnetization. 이 값에 쉽게 이르게 됩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magnetization이. 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게 가게 되고요. 잘 정렬이 쉽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도메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내가 그 방향으로 딱 가게 되면은 쫙 하고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내가 반면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드 에식스는 뭐냐면 원원원 디렉션이거든요. BCC 크리스탈에서는, BCC 철에서는. 그래서 근데 원원원 방향으로 딱 가게 되면은 그럼 처음에는 조금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오는 이유가 원원원 방향으로 정렬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스핀이 원제로제로 방향으로 일단은 해요. 이제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원원원 방향으로 필드를 걸었는데 내가 스핀들은 원원원 방향, 원제로제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더라도 이게 내가 벡터를 갖다 이쪽으로 사용을 시켜보면은 이쪽으로는 조금 이제 원원원 방향으로 좀 있긴 있잖아요. 삐딱하게 생겼지만은 사용을 시켜보면 약간 이제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켜보면은 약간 성분이 남아있죠.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원제로제로 방향을 딱 정렬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는 얘가 이제 이걸 이제 굉장히 그 센 걸 걸어줘야지 애들이 그냥 이게 약간 좀 마지못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부터서 이제 이지 엑시스와 하드 엑시스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도메인 월드를 갖다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선을 쭉쭉 그었는데 신 여기 있는 방향이 뭐냐면 각각의 그 크리스탈에서의 이지 엑시스 방향이에요. 이게 이지 엑시스 방향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철 같으면 원제로제로가 이지 엑시스면은 그러면은 제로제로 원도 가능할 거고요. 제로 원제로도 가능할 거고, 제로제로 원도 가능할 거고, 제로 원제로도 가능하고, 그죠? 총 6가지 방향이 가능한 거죠, 그죠? 이지 엑시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도메인 갖다가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에너지를 우리가 스케일을 한번 좀 봐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얼마만큼 이제 돌리기 어려운 거 하는 것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그네토 크리스탈린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량화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유닛 볼륨의 그 크리스탈을 내가 이제 이지 엑시스를 딱 놓여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거를 하드 엑시스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제공해줘야 되는 그 에너지, 그죠? 자기장을 그쪽으로 더 세게 가해줘야 되니까 에너지를 그만큼 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마그네토 크리스탈린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 K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지 엑시스 대 하드 엑시스의 그 에너지, 그 에너지를 단위 볼륨당 한 거가 되겠고요. 이제 그거가 이제 물질별로 쭉 이렇게 해놓은 건데, 철, 코발트, 니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철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지 엑시스가 원제로제로 하드가 원원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는 48 밀리줄 per 큐빅 센티미터.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그네틱 프로퍼티들은 대부분 다 에너지 스케일이 작아요. 되게 작은데 그게 이제 워낙 사이즈가 이제 크다 보니까 스케일업 돼가지고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코발트 같으면은 이제 뭐 C-액시스, HCP 구조인데 C-액시스에 평행한 거가 이지-액시스, 수직인 거가 하드-액시스가 되겠고, 이건 되게 크네요.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가 450. 니켈은 이제 FCC고, 원원원 뒤집혔어요. 원원원이 이제 이지고, 원제로제로가 하드-액시스가 되겠습니다. 되게 또 작습니다. 니켈은 또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가. 자, 그래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 요거는 내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거는,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루지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도메인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월이라는 것 같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메인 월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한 두께를 가지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뭐냐면은, 자, 내가 어떤 A라는 도메인에서 이게 이지 엑시스라고 쳐요. 그러면 자, 이게 001에서 그 반대쪽, 이제 뒤집어진 쪽으로 이제 가는데, 그러면 그 사이가 이제 우리가 방향이 바뀌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메인 월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블로우 월, 우리가 그 블로우입니다, 여러분들. 좀 시급긴 하겠지만은 블로우 스테이트 할 때 그 블로우, 이제 블로우 월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 이래요. 위에 있는 거가 연필이 이제 이렇게
짜르르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뒤집히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블로우 월하고 도메인 월에서는 이제 이 로테이션, 스핀들의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이 두께, 요거가 얼마만큼 두꺼울 것이냐, 이게 얇은 게 좋은 거냐, 두꺼운 게 좋은 거냐라는 거, 그거를 결정하는 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게 도메인 월 에너지하고 티크니스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익스체인지 에너지예요. 자, 익스체인지 에너지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하이젠버그 모델을 했을 때 이렇게 S1, S2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게 에너지가 제일 낮고 조금씩 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점점 높아지고 반대로 되는 게 가장 에너지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은 인접해 있는 거가 어때요? 인접해 있는 거가 이게 빨리 뒤집히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뒤집히는 거가 더 에너지가 더 얕게, 작게 떨어지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이게 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 에너지가 이제 적게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확 뒤집으면은 너무나 이제 급하게 바뀌면서 에너지 코스트가 큰데 천천히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씩만 에너지가 올라가는 둘 사이의 그 각도가 급격하지 않으니까 더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내가 이제 물론 여기서 개수가 많으니까 그까지 고려를 하는 건데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길게 떨어지는 거가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도메인 월이 두께가 현재 지금 요거의 두께가 내가 지금 뭐 델타라고 쳐보죠. 델타라고 쳐보면은요. 그리고 원자들 사이의 그 간격이 A 정도라고 내가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도메인 월에는 몇 개의 그 원자를 지나가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델타를 A로 나눈 거가 이제 그 원자들의 그 개수, 이 안에 도메인 월에 들어가 있는 그 원자들의 그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도메인 월을 싹 한번 지나가면은 이게 180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 번 옆으로 갈 때마다 바뀌는 각도는 180도를 n으로 나눈 델타 세타. 요거가 이제 그 인접해 있는 이 도메인 월에서 여기 있는 어떤 거하고 그 바로 옆에 것 사이의 그 각도 차이가 되겠어요. 그죠? 델타 세타.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익스체인지 에너지 코스트는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 그걸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둘 사이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델타 EX 곱하기 코사인 델타 세타에 이제 우리가 비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J2를 갖다가 실은 스핀 하바가 들어가는데 다 안으로 다 넣었다고 칩시다. 넣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익스체인지 에너지에다가 코사인 델타 세타가 됐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테일러 전개를 델타 세타 작다고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세타의 제곱이 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내가 전개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추가되는 것, 완전히 델타 세타가 제로였다라고 했을 때에 비해서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제 n으로 바꾸게 되면은 요거가 되겠어요. 그죠? 여기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증가한 거, 요 도메인 월 전체에 걸쳐서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그 증가한 정도는 2의 EX 곱하기 요거에다가 그 사이에 지금 몇 개의 지금 원자가 있냐면 n개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이 단위 면적당, 여기서 지금 보면 도메인 월은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의 원자이니까 그 원자가 차지하는 면적 A 제곱이 되겠네요. 그걸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길어지게 되면, 보면 델타가 커질수록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천천히 떨어질수록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더, 그 손해가 덜 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 뒤집힌 것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긴 거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반대가 반대가 되는 거는 이게 지금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 하나의 이직에서 다른 이직에서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럼 반드시 에너지가 높은 그게 이제 하드 엑시스가 될 수도 있고요. 파워할 수도 있고 파워할 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중간에 에너지가 높은 방향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건 두께가 커질수록 그거는 점점 에너지는 커질 거예요. 그 아나이스트로피에 의한 어떤 에너지 그 페널티는. 자, 그래서 그거에 의한 에너지 코스트, 아나이스트로피 에너지, 마그네토 그 크리스탈린 에너지 앞에서 했던 요거, 그죠? 요 에너지에 의한 코스트는 이제 K 곱하기 이게 앞에 K가 단위 볼륨당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델타를 두께를 곱한 것만큼이 이 아나이스트로피 때문에 증가하는 에너지가 되겠어요. 이거는 익스체인지 에너지 때문에 증가하는 거고, 그죠? 자, 이 두 개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아나이스트로피 위한 거, 이거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더 커지는 거고요.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두꺼워 클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거가 전체 도메인 월의 에너지가 되겠어요.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미니멈이 어디냐라는 거, 그 미니멈이 바로 우리가 이제 평형이 되는 그 두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분해서 계산해 보면은요, 델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는데, 우리가 K는 앞에서, 대문자 K는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익스체인지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익스체인지 에너지는 이건 약간 이제 러프 에스티메이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스핀이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거 에너지 차이가 지금 되겠어요. 이게.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썼잖아요. 델타 세타가 0이면은 델타 EX가 되는 거니까, 뒤집히게 되면 마이너스 EX가 되는, 2배가 되는 거죠. 잠깐만. 마이너스 EX 플러스 EX가 되죠. 예. 하여튼 오더가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실은 이제 큐리 템퍼러처, 이거 얼마만큼 잘 흔들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큐리 템퍼러처가 되면은 이거하고 요걸 갖다가 거의 막 맞먹어가지고 막 흔들어 주는 거가 지금 이제 큐리 템퍼러처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랜덤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큐리 템퍼러처의 서멀 에너지와 익스체인지 에너지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요 정도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쭉 넣어서 계산하면은 델타 프라임, 그러니까 미니멈이 되는 그 두께는 68 나노미터 정도, 68 나노미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월의 그 도메인 월의 에너지는 미터의 제곱당 7밀리줄. 굉장히 작습니다. 그 정도가 생기는 거예요. 두께는 그래서 68 나노미터니까 뭐 수백 개의 원자를 지나가는 정도가, 그 정도가 도메인 월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월 모션에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이제 도메인 월들이 내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도메인 월이 쭉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메인 월은 실은 중간에 보면은 크리스탈의 어떤 디펙트, 예를 들어서 디스로케이션이 있달지, 아니면은 어떤 매그네틱 물질인데 매그네티즘이 없는 그런 물질들, 이제 그런 물질들이 있게 되면은 얘가 가다가 예를 디스로케이션 같으면은 디스로케이션의 스트레인 필드랑 이제 블로어버려도 상호작용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 뭐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매그네틱 임퓨리티, 그러니까 매그네티즘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임퓨리티, 예를 들어서 뭐 철 안에다가 내가 무슨 뭐 알루미늄이 들어갔다 있지, 그러면 자석은 안 뛰는 거니까 그건 임퓨리티잖아요. 자석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게 되면은 이제 어떤 뭐 이런 저런 자기장의 어떤 에너지를 낮추는 것 때문에 도메인 월이 가다가 거기에 딱 걸리게 돼요. 이게 디스로케이션이랄지 아니면은 이런 임퓨리티를 걸리게 돼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움직이게 하려면 여러분들 뭐 가다가 어디 뭐 옷이 어디에 이제 못에 걸리면은 여러분들 힘을 줘야지 이렇게 딱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장을 좀 세게 걸어야지 얘가 이다가 뚝 하고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이제 도메인 월이 어떤 특정한 그런 임퓨리티에 우리가 딱 고정이 되는 걸 우리가 피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장이 더 세게 걸리면 피닝이 됐다가 얘가 디피닝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언피닝 됐다, 디피닝 됐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얘가 확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그네틱에서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도메인들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은 바깥에 우리가 그걸 관측할 수 있는 도메인 월을 관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노이즈를 갖다가 증폭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볼륨이 살짝 바뀌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음번에 이 다음 장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로매그네틱 히스테리시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샘플의 어떤 그런 자기적 특성, 자화 특성을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런 샘플들은 당연히 그게 이제 폴리크리스탈이고요.
이게 이제 폴리크리스탈이니까 그 결정성에 그 나타내는 그런 그레인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레인 안에 이제 우리가 도메인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방향, EGX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그레인에 따라서는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EGX가 또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폴리크리스탈이니까 다 그레인들의 방향이 다르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그레인은 뭐 굉장히 작아가지고 뭐 도메인 바운더리가 싱글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죠? 내가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특정하다기보다도 일반적인 내가 이제 그레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축이 지금 자기장이고 Y축이 그 물질의 전체 샘플의 매그네티제이션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아무런 이제 자화가 안 되어 있어요. 또 랜덤하게 방향이 다 제각각이니까. 자, 그러다가 내가 자기장을 이제 키웁니다. 자, 그럼 내가 그 중에서 어떤 이제 하나의 그레인들 하나 봐보죠. 이게. 그럼 그 그레인 안에는 이와 같은 EGX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도메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장을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한다라고 하면은 도메인 월이 이제 EGX를 그대로 놔두면서 이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죠? 작으면 조금만 움직이니까 내가 풀어주게 되면 다시 원래 걸로 돌아가는 리버서블한 바운더리 모션이 되는데, 자기장을 좀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가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피닝 같은 게 생겨요. 디펙트들을 만나서 피닝이 됐다가 내가 더 세게 하면 얘가 띵 하고서 이제 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얘가 이리버서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에너지를 갖다 로스를 했기 때문에 이리버서블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모션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하나의 각각의 그레인에서도 약간 살짝 볼륨 익스체인지를 갖다가 내게 되고요. 그런 것들 내가 바깥에서 실은 이제 어떤 사운드 노이즈로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바크하우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내가 잠깐 제가 얘기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바크하우센 이펙트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MIT의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 요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 요 시간 요거 가서 28분에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매그네틱 가지고서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바크하우센 이펙트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재밌어요. 그러면 거기서 소리가 띠깍띠깍띠깍 소리 나는데, 그 띠깍띠깍띠깍 하나의 소리가 뭐냐면은 도메인 월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갖다가 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거죠. 그 마이크로스코픽한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소리로 하나씩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A에서 B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C로 쭉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도메인들이 그 도메인 안에가 하나가 다 어떤 EGX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을 향하고 있는 EGX 방향으로 다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월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보면은 어디였죠? 여기서 요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점에 원래 쉽게 처음에 여기까지 딱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메인 안에 매니지 방향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H의 방향이 EGX 방향이 아닐 테니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EGX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딱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D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D 포인트가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도메인인데, 다른 도메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각각의 이제 EGX 방향으로 되어 있던 거가 처음에는 가장 이제 favorable EGX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H 방향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C에서 D로 가는 사이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D가 되면은 모든 그레인들이 H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그 매그네티제이션이 우리 최대값, 그러니까 saturation magnetization, 그 온도에서 그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조금 표시를 해주면은 이게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 템퍼처 모든 스핀들이 정리되는 게 아니고, 그 thermal fluctuation을 제거한 그 나머지 평균적인 saturation magnetization, 이 여기에서 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대의 매그네티제이션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 그 다음에는 자기장을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EGX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방향, 이제 도메인 월들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좀 감소해줘야 되죠. 그래서 반대쪽 월들이 생겨서 그게 이제 요 포인트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세츄레이션 했다가 여기로 왔을 때 이제 필드가 제로인데 여전히 매그네티제이션이 살아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가 이제 우리가 뭐 자석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자석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철 같은 걸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처음에 강자성 상태가 되는데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는 제각각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장을 이렇게 쫙 한번 끌어줘서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주면 이게 다 원래 걸로 돌아가지가 않고 이게 여전히 그 방향으로 EGX 방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H의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그네티제이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값을 우리가 이제 MR, Remnant Magnetiz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더 전기장 이번에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이제 반대쪽에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E에서 이제 F로 가는 단계가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완전히 반대로 걸어가지고 매그네티제이션을 갖다가 이제 없애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0이 되는 그 필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HC, coercive field, 혹은 coerci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자석을 하나, 연구 자석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그 자기장을 자화를 갖다가 없애는 위해서 내가 반대로 걸어야 되는 그 자기장의 크기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 월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향의 그 도메인들도 뉴클레이션 되고 또 그로스 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HC에서는 이제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디매그네티제이션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이클을 한번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떨어뜨려서 최대한대로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시츄에이션을 했다가 다시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제 HC로 이제 돌아올 수가 있겠죠. 대칭적으로 되겠죠. 두 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M하고 H의 관계인데 이거를 내가 이제 자기장하고 H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자기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B가 여러분 앞에서 보면은 뮤에 H 플러스 M이 되는 거니까 맞죠 이게? H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이제 M하고 H의 관계가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B하고 H의 관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M하고 H하고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되는 포인트를 갖다 똑같이 이제 뭐 렘넌트 B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써요. 세츄레이션 B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바퀴 이거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스테리시스란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한 점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장에 안 걸렸을 때 이 물질의 매그네티제이션이 얼마냐라는 거는 이게 어떤 히스토리를 거쳤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처음에 이 정도 갔다가 떨어뜨렸을 때 좀 다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내가 최대로 세츄레이션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뜨리는 건데 조금 갔다가 떨어뜨리면 또 약간 작은 값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히스토리 디펜던트한 어떤 우리가 그런 커브 어느 궤적을 히스토리를 가지고 왔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B하고 H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H일 때 B가 얼마냐라는 거는 실은 이게 경로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이게 이 값일 수도 있고 이 값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내가 한번 쭉 올렸다가 그 다음에 떨어뜨렸다가 또 갔다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도대체 에너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원래는 제자리로 왔으니까 에너지가 안 쓰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에너지 로스가 있어요. 자,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매그너틱 스태틱 에너지 있죠. 내가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그 소요되는 에너지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H를 B로 적분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처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B가 적분 변수고 이게 지금 H가 함수니까 H를 B로 적분을 하면은 이거를 H를 B로 적분을 하면 이제 B가 늘어나는 방향이니까 요 아래 면적만큼 내가 2를 했죠. 이게 아래 면적만큼 2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지금 B가 감소해 있잖아요. 그죠? B가 감소하고 H가 플러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를 한 거죠. 2를 밖에서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거니까 요거는 내가 살짝 뺍니다. 마이너스니까 앞에서 면적에서 이제 뺀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 B에서 여기에서 여기 쪽으로 쭉 가면은 어때요? 가면은 자 B는 증가를 하는 건데 B가 감소하는 건데 H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이 면적만큼 내가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요 두 개 부호를 잡아서 H의 부호하고 내가 B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 감소하고 있나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까지 올 때는 반대로 이제 H는 마이너스인데 B가 지금 플러스죠. 그죠? B가 플러스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만큼 일을 받은 거니까 또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만큼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한 바퀴 돌아오면서 요 빗금친 부분, 요 지금 히스테리시스 커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면적만큼의 일을 내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석은 그대로네, 원래 거랑. 무슨 얘기예요? 에너지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갔나? 열로 다 빠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 로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자꾸 자석을 갖다가 왔다 갔다 흔들면은 에너지가 자꾸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공짜가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이제 내가 이런 히스테리시스 커브의 패턴에 따라서 내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내가 매그넷을 구별을 합니다. 자, 하나는 이제 하드 매그넷이 있고요. 소프트 매그넷이 있는데, 하드 매그넷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센 자석이에요. 센 자석이어서 내가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야지 얘가 세츄에이션으로 갔다가 또 없애도 그냥 얘가 쉽게 안 없어지고 짱짱하게 남아있고, 내가 반대로 얘를 없애고 싶으면은 또 되게 뒤쪽으로 코르스 필드도 크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이제 자석의 이제 하드 마그넷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랩넌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내가 자석을 바깥의 필드를 끄더라도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으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쪽으로 센 자기장 가야 되니 굉장히 단단한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석은 우리가 이제 퍼머넌트 매그넷으로 유용한 그런 물질이 될 거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디펙트들이 있어서 자꾸 피닝이 되고 이러니까 쉽게 잘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자, 그게 이제 하드 매그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히스테리시스 커브가 굉장히 그 얇게, 그러니까 매그네티제이션은 크게는 가질 수가 있는데 H를 조금만 가해도 끝까지 갔다가 끄면은 다시 원래 걸로 휙 돌아와 버리는 게 상당히 작게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요와 같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 매그넷이 이런 건 소프트 매그넷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죠. MR이 작고 H도 작은 거, 그런 거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에어리어가 작죠, 그죠? 에어리어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데 유리하냐면은 내가 자꾸 왔다 갔다 반복하면, 하드 매그넷 같으면 내가 자꾸 자기장으로 이렇게 두 개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은 상당히 에너지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죠. 필드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로스도 클 거고요. 면적이 크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에너지 로스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내가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전자석 같은 걸로 내가 전자석으로 해서 교류로 써가지고 얘를 방향을 내가 막 바꿀 때, 그럴 때는 이게 에너지 로스가 적어서 쓰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제 전자석이나 트랜스포머, 변압기 코어로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들을 보면은요, 이제 하드 매그넷 같으면은 뭐 알니코, 그 다음에 뭐 나이오디움 아이온 보로, 이거 지금 제일 센 자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BHMX 제일 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모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딱 그 고정된 그 자석, 그런 걸 많이 쓰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들 그 아시겠죠? 전기 자동차에서, 그죠? 전기 자동차의 그 모터의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퍼머넌트 매그넷이 좋은 거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런 자석들 갖다가 쓰는 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뭐 이제 그런 용도로 주로 연구 자석으로 쓰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소프트 매그넷은 뭐 우리가 아는 철 같은 것들, 이제 뭐 퍼멀로이 뭐 이런 것들, 이런 물질들은 이제 뭐 트랜스포머랄지 혹은 어떤 우리 교류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의 두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토픽이 됩니다. 마그네토 레지스턴스가 되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자석과 그 다음에 어떤 전류라는 것, 같은 전자에서 나오는 거지만 스핀이 발현된 물성이고 하나는 전하가 발현된 물성인데, 이 두 개가 웬만해서는 잘 커플을 안 하는데, 그 두 개가 이제 어렵사리 커플을 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그네토 레지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장을 걸어서 어떤 그 정기적인 저항을 바꾸겠다라는 이제 그거고요. 그 이제 스핀과 차지는 워낙에 다른 엔티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커플링은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데 어떤 물질에 따라서는 그게 좀 제법 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응용을 이제 하고 있고, 실은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M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매그네틱 램,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소개를 못 하겠지만 마그네틱 터널 정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스핀의 방향을 바꿔서 전류의 어떤 흐름을 갖다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걸 상용화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작고 현상을 뭐 워낙 복잡하니까 이제 다 설명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코발트가 있고 카파가 중간에 카파는 non 매그넷이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두 개가 스핀이 여기는 두 개 코발트가 스핀이 지금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요. 여기 흐르는 전류의 저항이 다른데 이게 지금 반대면은 저항이 더 큽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는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카삽 책에 보면은 아주 스케매틱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의 비, 그러니까 두 개의 스핀이 엔티 패럴렐, 반대로 있을 때하고 패럴렐로 있을 때하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비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원래는 대부분의 물질에는 뭐 극히 미미한데 어떤 특정한 물질과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레이어 스트럭처에서는 그거의 그 비율이 제법 크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80%뭐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소위 자이언트 매그네틱 레지스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그런 거죠. 그래서 둘 사이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이제 그런 건데 굉장히 특수한 어떤 그런 물질 어떤 구조예요. 이게 보면 레이어를 갖다가 코발트하고 카파를 갖다가 100레이어를 갖다가 나노미터 단위로 쌓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 이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지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코발트하고 카파하고 뭐 아이온 니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발트는 조금 이제 아마 이제 코러스 필드 같은 것들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아이온 니클이 좀 작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엔티 패럴렐로 되어 있으니까 저항이 큽니다. 저항이 좀 큰 편인데 내가 자기장을 걸어서 밑에 있는 거를 패럴렐하게 바뀌면은 저항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식에서 내가 이제 이 전류가 흐르는 거를 자기장을 가지고서 그 전류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바꾼다. 전류 흘렸다 안 흘렸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핀 발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저항이 뭐 바뀐 정도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을 통해서 그 전기의 흐름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완전히 또 어떤 이론들이 많이 디벨롭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복잡한 얘기라서 더 들어가는 건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이제 우리 뭐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거는 뭐 코로나가 있기도 하고 뭐 해서 지금 녹화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의도치 않게 진도를 많이 빨리 나가게 됐던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학습량이 한 뭐 나간 그 강의 내용이 30% 정도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꼭 의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이제 예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났던 부분들이 시간이 뭐 계속 혼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그 미안하고요. 그 여러분이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뭐 혹시 가능하면 뭐 정션하고 더멀 프로퍼티 쪽을 제가 보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적당한 겨울방학 적당한 시간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서 여전히 유튜브 링크는 살려놓고요. 이렇게 살 테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어려운 내용인 거는 맞고 제가 근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 재료 과학이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특히 전자기업 성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현상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은 그 근본으로 따져가 보면은 다 어떤 설명들이 가능하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것들을 뭐 프리딕트를 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이 어렵지만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제 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이제 재료공학자로서의 어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 어떤 뭐하러 할까요? 그 내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그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다시 한번 리비짓을 해서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럼 한 학기 동안 저기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기말 시험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겨울방학 또 잘 이제 보내기 바랍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